저탄수식을 하시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기 오신 포럼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혹시 손 잠깐만 좀 들어봐 주시면. 꾸준히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확인하러 그런 거예요?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요? 그 식단을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건강한 식단입니다. 저탄고지는 정말 건강한 식단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더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나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카페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데 너무 병원들을 많이 가세요. 아니 건강하려고 내가 식단을 하는데 실제로 병원들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저탄고지를 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반면에 안 좋은 증상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 오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건강에 대한 근간이 어떤 장과 장내 세균의 관계로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전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유전적인 부분은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에 맞는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른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먹는 섭생, 먹는 것과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사적인 질환들의 근간에는 장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장누수증후군입니다.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장벽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 정션이라는 친밀 결합에 의해서 꽉 묶여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누출이 되고 그래서 장내로 여러 가지 독소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성 성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장누수증후군입니다. 이 원인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가공식품들, 과도한 설탕, 그 다음에 글루텐, 그 다음에 이제 위산 분비를 막는 여러 가지 약들, 그 다음에 장내 세균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세균의 과다 증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쓰게 되는 스트레스나 호르몬 관계된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된다고 하고요. 그 핵심에는 우리가 흔히 현대인으로서 살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도 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핵심에 우리가 장에 대한 핵심 중에서 최근에 밝혀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장내에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내독소가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친다는 건데요. 이 내독소를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총은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단순 당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탄수화물식을 하면서 특히나 가공당류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소화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탄수화물들을 제한을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장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죠. 실제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장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가스들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이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방귀라든지 트럼 같은 것도 줄게 될 뿐더러 그 복압에 의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위산의 문제, 그래서 위흉성 식도염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단을 하게 되면서 과민성 장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덜 먹으로 인해서 과민성 장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그리고 염증의 억제 효과로 전체적인 알러지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 저탄고지하고 나서 알러지가 좋아졌어요, 아토피가 좋아졌어요, 비염이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생후 15일째부터 알러지를 달고 살았던 그런데요. 저도 케톤식을 하는 동안에는 알러지가 없어요. 물론 이제 케톤식 밖으로 나오면 알러지가 또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그 다음에
좋은 지방과 같이 섞여 있는 좋은 지용성 영양소들을 많이 보급하게 되죠. 비타민 A, D, E, K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단을 하고 나서 오히려 체중이 늘고 염증이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된다고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이것은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우리 저탄고지하는 진영에서 이거는 말이 많습니다. 우리 유호성 선생님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우리 저자세 키슬님이 저자세에서 기승전장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썼다고 또 오리지널리티를 하시고요. 누가 원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기승전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지금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저탄고지 병원에 가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부터 막 하고 이제 알러지 일어나는 문제가 있냐, 장누수 증후군이냐, 뭐 이런 것들 알아보게 되죠. 엄밀히 말하자면 장누수 증후군과 장내 지연성 알러지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 이제 병원에 가서 가장 많이 받는 검사가 이 푸드 알러지 검사죠. 보통 우리가 아토피나 알러지가 있어서 소아과에 가서 받는 검사들은 마스트 알러지 검사 또는 스킨 테스트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급성 알러지 반응, 이뮤노글로불린 E를 알아보는 반응이라고 하면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그 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연성 반응을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결국은 이런 음식들이 이런 그 검사상에서 양성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알러지가 있을 때 많이 먹은 단백질에 대한 문제고요. 이뮤노글로불린의 글로불린 자체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알러지를 잘 유발하는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환자는 이 케이스는 저희 아들 케이스입니다. 제 아들내미가 이제 만 4살인데 알러지기가 조금 올라와서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하나의 혈액으로 2가지 업체에서 검사의 결과를 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에는 유제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 아들 거의 우유를 달고 삽니다. 네, 하루에 우유를 5잔을 달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검사 결과에 있는 유제품이 아주 낮은 수치로 나와 있었어요. 1단계.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검사는 어떨까요? 유제품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파인애플 키위가 거의 6단계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왼쪽의 검사에서는 거의 정상으로 나왔어요. 자, 검사를 하러 갔어요. 어디서 뭐 이제 어느 병원이 싸게 한다더라, 뭐 어느 병원은 뭐 어떤 검사를 한다더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요? 일단 피해보고 자기가 몸이 좋아지면 좋아졌겠죠. 결국은 핵심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제가 생각하에 왜 알러지가 계속 늘어날까? 전 세계적으로 저탄고지하고 나서 알러지 때문에 지연성 알러지 검사가 붐이 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닥터조커닷컴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몇 케이스의 어떤 뭐 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알러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살이 안 빠진다고 하면 그 전에 워낙에 극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던 분들이 또 호르몬 대사가 완전히 망가졌던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장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저탄고지에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찾아본 게 요 6가지 원인입니다. 오른쪽에 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벤져스 개봉했죠. 인피니티 스톤들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씩의 인피니티 스톤들을 이 본인의 글로브에 하나씩 장착을 하시면 굳이 지연성 알러지 정도 받지 않고 굳이 내가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저탄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6개를 했습니다. 산업소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치팅만 하면 염증이 생겨요. 제가 그때 한번 예전에 강연회를 한번 열 때 제가 계속 돼지고기 거의 원푸드 하다가 치팅을 한번 하고 나서 다리끼 엄청 커져가지고요 고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염증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저 탄수화물식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다래끼도 많이 생기고 염증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 실제로 케톤이라는 물질은 NLRP3 인플라모존이라고 하는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1 베타에 매개되는 염증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염증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 흔히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어떤 소염, 진통에 대한 효과들, 그 다음에 알러지에 대한 효과들, 모든 것들을 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과 밀가루 이런 것들의 당분이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 이 케톤의 염증 억제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간 자체가 굉장히 이때까지 놀고 있던 간들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노가다를 띠게 되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요. 해독 효과 떨어지면서 그리고 장내 유해균들의 증식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동안 굶고 굶주리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장내 세균들이 갑자기 당이 들어오면서 어머나 맛있는 것들이 들어왔네? 뭐 이러겠죠. 자, 이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식단을 하는 중간에, 케톤식을 하는 중간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결국은 염증을 많이 올리는 음식, 알러지를 많이 올리는 음식, 이런 음식들을 평상시에 잘 가려 먹어야 되겠죠.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소세지 먹고, 그 다음에 베이컨 드시고, 스팸에 그냥 한 끼 때우시고, 그렇게 하셔도 사실 케톤식 들어가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탄고지 라이프를 끌어나가려면 결국은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충분하게 소화를 못 시켜서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살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 길들여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후루룩 그렇게 삼켜 먹죠. 근데 고기를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서 위산 분비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쪼개지를 못해요.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대로 단백질들이 소화가 되지 못한 상태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장으로. 그렇게 되면서 개들이 거기서 삭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알러지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막으려면 결국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초라든지 단백질 분해 요소, 그 다음에 뭐 베타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산을 좀 분비를 자극시켜주고 좀 쪼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곁들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소화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소화 효소제 같은 것들의 섭취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이 정체가 되거나 갑자기 설사가 막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장에서 남아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병원 가서 약 드셔도 되니까 일반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변비를 저탄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첫 번째, 염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두 번째,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본다. 세 번째, 유산균 섭취를 충분히 해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순서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잘 아시리라 믿고. 자, 제가 볼 때 저탄고지를 하면서 그 오른쪽에 저 스톤 이름이 뭔지 아신가요? 리얼리티 스톤이거든요. 왜 리얼리티 스톤을 저기에 넣었냐?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저탄고지하면서 알러지 생기는 분들의 그뿐이 아니고 저탄고지하면서 안 좋은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의 7, 80%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콩팥에서 염분하고 수분을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탄수화물 식습관을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염분을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결국은 인슐린이 줄어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모든 염분들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울러 수분들도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탄고지하면서 키토식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일주일 만에 4kg 빠지시는 분들 있죠. 다 그냥 수분 빠지는 거죠.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왜?
인슐린의 작용들이 의해 가지고 콩팥에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갑자기 내가 쥐고 있던 염분과 수분이 빠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가 되고 그 탈수에 의한 증상들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케토 진입할 때만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가 음식을 먹어 나감에 있어가지고 당질이 조금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지방 비율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케톤식이 좀 타이트할 때도 있고 루즈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밸런스는 계속 왔다 갔다, 염분의 밸런스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알러지가 있으면 우리가 히스타민 분비가 많다고 하죠.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포에 물을 넣어주기 위한 역할입니다. 결국은 조직 말해서 조직이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는 게 히스타민이잖아요. 결막염, 알러지 결막염 어떻게 돼요? 눈이 완전히 하얗게 부풀어 오르죠. 이런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세포에 탈소가 되니까 세포에 여러 가지 어떤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 몸이 계속 탈소 상태로 지속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저탄고지를 하는 이상은 염분, 수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몸에서 염분이 지방이 누명을 쓴 게 탄수화물 때문이듯이 염분이 누명을 쓴 것도 결국은 당분 때문이다. 그것도 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은 염분과 수분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아지면요. 결국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키토플루 진입하는 분들 잠 못 주무시고 계속 가슴 두근거리고 소화 안 되고 뭐 눈이 계속 침침하다 그러고 이러죠. 키토식을 하고 눈이 침침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비타민 A나 루테인을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소금 섭취를 늘려야 되는 거죠. 자, 부신 피로가 악화가 됩니다. 부신의 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간의 해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트륨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지를 못하면 세포 자체가 수분을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의 해독 능력, 갑상선 저하 이런 것들이 줄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염증과 알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케톤식을 막 하고 있는데 주탄고지 하시는 분들 많죠. 저탄고지라니까 술이 세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안 먹던 술을 막 먹. 예전에는 그냥 뭐 소주 3잔만 먹어도 얼굴이 벌겋고 그냥 집에 가서 잤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셔서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 날 되면 알러지가 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음은 탈수랑 관계가 됩니다. 결국은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수분을 주기적으로 충분히 섭취를 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럼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소금의 섭취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카페인하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적당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충분히 챙겨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결국 수분의 밸런스가 흔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제당, 특히나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어쨌든 등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는 데 있어서 밥을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입에서 단맛을 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효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 장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장에서 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죠.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알러지를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여유나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교감신경 활성을 줄여줄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나 요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바이타민 D나 마그네슘, 이노시톨, 트립토판 이런 것들의 섭취가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숙면에 취할 수 있고 잠을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저탄고지 음식들은 상당수가 알러지를 많이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식품 히스타민 함유량을 보면요. 소세지,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뭐죠? 돼지고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토마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견과류, 그 다음에 김치, 그 다음에 가공육, 아보카도 전부 다 히스타민이 많고 알러지를 잘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면 저탄고지 음식은 나쁜 음식일까요? 또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유제품의 문제였을까? 우리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면 유제품 달걀 항상 나오잖아요. 달걀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걀 알러지가 많은지. 뭐 예방접종이 문제라는 원인도 저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나이가 50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 달걀 알러지 있는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지연성 알러지를 하면 거의 다 달걀 알러지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유제품은 모든 사람 유당불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모두한테 유제품의 문제는 일으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히스타민을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이런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지 않냐. 저탄고지를 하는 나라 중에 삼겹살하고 버터하고 달걀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해외는 전부 다 최강식사에서 가장 권장되는 고기가 뭔가요? 소고기, 그다음 양고기죠. 돼지고기는 권장치 않고요. 닭고기도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가장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오로지 삼겹살만 먹습니다. 삼겹살은 굉장히 히스타민 분비가 많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점심 식사 시간에 최현주 교수님이 꼭 요걸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산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염증이 있어서. 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100g이 있으면 그 중에서 55%가 포화지방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따지는 그 바카불포화 지방산은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0g의 소고기 지방을 먹었을 때 오메가3 하나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오메가3 함량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반면에 돼지고기는 바카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구워 먹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마시고 계속 그렇게 먹고 있죠. 자,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에 그 다음에 이제 바카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 그런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돼지고기들을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은 올레인산의 비율이 많은 돼지고기를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돈은 없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이 최현주 교수님이 오메가3 돼지고기를 빨리빨리 보급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연성 알러지성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알러지가 올라오신 분들이 있죠. 히스타민 불내성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계세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해도 안 나와요. 네. 아니면 오히려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연관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요즘에는 이런 디아민 옥시데이즈를 섭취를 하는 영양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알러지 검사를 받는 거는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를 맹신해서 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에서 어떻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중요하고 히스타민을 줄여 먹는 게 중요하다. 알러지 검사에서 저는 유제품이 안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유제품 막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알러지가 있으면 알러지에서 흔히 올라올 수 있는 유제품,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달걀, 마늘 이런 음식들은 알아서 줄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알러지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히스타민을 줄일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돼지고기 먹으면서 마늘 쌈 싸가지고 아보카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에 거기에다가 하면은 히스타민 올라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최대한 좋은 지방의 섭취를 하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오메가3 트랜스 지방이 섞여 들어가면 오메가6 트랜스 지방이 섞여 들어가면 결국은 몸의 염증들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앓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러지가 있으면은 당분을 줄이세요. 그 다음에 꼭 따라야 되는 게 트랜스 지방이나 식물성 기름을 섭취를 줄이세요. 이게 꼭 따라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러지는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높아지면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결국은 음식의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변성이 심한데 히스타민도 많습니다. 자, 오랫동안 보관이 되고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뭐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돼지고기를 세일한다고 막 엄청 사가지고 내놨습니다. 그걸 이제 냉동을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냉장을 해갖고 막 이렇게 놔두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막 구워 먹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히스타민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공식품, 베이컨, 소세지 이런 우리가 묵혀서 먹는 음식들 조심해야 되고요. 발효식품들도 잘 발효시켜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발효식품의 문제는 결국은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히스타민이 많아져서 알러지를 증가시키는 단점도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유를 발효시켜서 나오는 요거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카제이라든지 불가리쿠스 뭐 이런 것들은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 걸로 돼 있고요. 김치에서 나오는 뭐 플란타rum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을 또 줄이는 걸로 돼 있죠. 같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산균이지만 그래서 뭐 람노스스 같은 경우도 알러지를 줄여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여기 저기 유산균 박사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저는 유산균 박사님에 비해서는 아주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발효식품들을 먹는 것도 내가 가려서 잘 먹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결국은요, 내가 스페이스 어떤 공간에 음식이 정체되지 않도록 스페이스 스테를 떠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마인드 스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식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리얼리티 스톤. 현실은 염분과 수분과 마그네슘이다. 그 다음에 파워 스톤. 결국 히스타민의 파워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타임 스톤. 음식을 일단 잡았으면 빨리 먹어야죠. 그죠? 신선하게. 그 다음에 소울 스톤. 좀 이 정신 차리고 키토를 하셔야지 계속 치팅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와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채소 먹지 마라 하는 이유 중에는 채소가 결국은 이렇게 포드맵이라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자극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이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저기 뭐고 불편한데 채소 안 먹었더니 몸이 너무 좋아져. 결국은 그거는 식단을 꾸준히 하고 음식들을 잘 챙겨 먹다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고 나면은 결국은 어떻게 좋은 식이섬유 섭취는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삼겹살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이 먹었던 김치가 문제였던 거죠. 뭐 이런 것들. 자, 결국은 장을 치료를 하려면 장내 좋은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당은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나 소화효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나쁜 병원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로 나와 있는 장 치료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죠. 요즘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근데 우리 저탄고지 하는 분들은요, 음식만 잘 골라 먹으면은 이 6가지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알러지도 줄일 수 있고 장누수 증후군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탄고지다.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